네, 안녕하세요. 어제는 제가 영상을 하나 올렸다가 아마 이제 중국에 관한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는 얘기를 했는데 그것 때문에 그런 건지 아무튼 뭐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경고가 올라오길래 한 20분간 했던 영상을 내리고 이제 짧은 영상을 올렸습니다. 원래 어제 이제 일요일이었잖아요. 일요일 날 딸네 집에 갔다가 보니까 이제 2026년도 이제 트렌드 뭐 이런 책이 있길래 사이 보고 언제 샀냐 그랬더니 한 보름 전에 샀다. 그러면 내가 하루만 좀 빌려가자. 다 읽고 돌려줄게. 그러고서 이제 쭉 봤어요. 음, 내용은 뭐 2026년 트렌드는 전부 뭐 인공지능에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파이도 이렇게 오픈 마인드 할 때 인공지능, 그 다음에 앱 스튜디오 만들 때도 인공지능, 그리고 요즘 이제 인공지능하고 KYC, 그러니까 인공지능에 대한 거 계속 올리죠. 전부 이제 인공지능에 관련된 것이 나오죠. 그런데 이제 인공지능 하지만 항상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죠. 인공지능의 반작용에는 인간 지능일까요? 아니죠. 인간의 본성이죠. 인간의 본성. 그래서 사실 뭐 이제 앞으로는 이 암호화폐, 뭐 가상자산 다 좋은데 아마 거진 모든 암호화폐들이 이제 서서히 사라질 겁니다. 테란노의 수많은 그런 암호화폐들, 한국 코인들, 김치 코인들, 전 세계의 그런 지금 암호화폐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2만 6천 개의 알트 코인들은 대부분 다 사라질 겁니다. 사라지고 나서 그 사람들은 또 다시 만들겠죠. 다시 만들고 조직 있고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많은 알트코인들은 파이코인이 가는 길을 언젠가부터 다 따라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서야 사람들이 인공지능하고 인간하고의 결합, 그걸 휴먼 인더 루프라고 하던데 예,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결국은 인간과 인공지능에 대해서 처음부터 생각하고 만들었던 기업이기 때문에 파이코인이 가는 길이 로마로 가는 길이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는데 파이코인이 가는 길이 로마로 가는 길이 되겠죠. 음, 음, 그 파이프롬 US님이 그 KYC 올리면서 첫 시작을 로마 was not built in a day. 로마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이런 것처럼 파이도 지금 만들어 가고 있다. 이제 그래서 지켜보면 된다. 이런 건데 자 핵심으로 들어가면 이제 암호화폐에서 이런 거 이제 뭐 막 투기 열풍이 불었고 정말 카지노 경마장 같은 재미 위주가 있었죠. ICO 붐도 이렇게 막 일어났었죠. 그러다가 이제 비트코인이 뭐 얼마 간다 해서 10만 불 넘어가다가 지금 9만 불 가고 이제 하는데 이제 현재는 보게 되면 스트래티지 같은 데서도 이거는 우량한 자산이다. 연평균 수익률이 굉장히 우량한 자산이고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서 좋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가치 저장 수단이 있다. 이제 이런 거죠. 이런 내용들로 이제 암호화폐에 대한 톤이 전부 바뀌는 거죠. 그래서 아는 놈이 모르는 놈 등쳐먹을 때는 참 좋았는데 이제는 다 알기 때문에 이제 정보 이제 다 알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등쳐먹기도 힘들고 전부 자기 가치대로 갈 것이다.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뭐 지금은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가짜를 만들어내는 인공지능 시대이기 때문에 그리고 굉장히 똑똑하고 결국은 그 작용에 대한 반작용으로 인간 본연의 능력을 키우는 방법이 일어나겠죠. 그 대표적인 게 뭐 명상, 뭐 참선 이런 게 막 지금 다 저기 일어나고 있죠. 그거 아니면은 안 되니까.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거 보면 우리나라 월급쟁이들 중에 52%가 자기 업무에 인공지능을 활용한다고 해요. 미국 월급쟁이들은 27%만 활용한다고 해요. 한국은 뭐 콩할 만한 나라니까 옆에 사람이 하면 자기도 하고
27%나 27%나 인공지능을 갖고 자기 업무를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처음에는 뭐 윗사람들한테 인정도 받고 하겠지만 분명히 어딘가에 똑같은 게 있죠. 그러니까 인공지능 그 이세돌 선수가 그랬죠. 정해진 답은 없다. 정해진 답은 없다. 결국 그래도 내가 인공지능하고 한 번 이겼는데 이게 누구도 대신 바둑을 둬줄 수도 없고 누구도 대신 내 돈을 벌어줄 수 없고 가장 나다운 수를 줄 때 그게 내가 가야 될 길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이제 바둑의 고수가 얘기했죠. 이런 걸 이제 바둑의 고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는 거죠. 처음에는 뭐 인공지능이 돈 벌고 보시 돈 벌고 뭐 이렇게 하죠. 인터넷이 돈 벌고 그러나 자기가 돈을 벌고 가장 자기다운 방법으로 돈을 벌어야 되는 거는 뭐 누구라도 아는 거죠. 지금 수많은 알트코인들은 뭐 전부 그냥 이런 바람에 훌라닥거리는 바람에 참 이렇게 왔지만 이제는 아니라는 거죠. 이제는 사람들이 다 깨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본격적인 게임이 펼쳐지는데 인공지능의 직간접적 영향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고 거기에 대한 반작용으로 인간 본질적인 대응이 나오는 것이고 이것을 이 문화인류학자하고 컴퓨터공학자 둘이서 처음부터 이 KYC 정책으로 이렇게 인간과 컴퓨터 간의 알고리즘 이거를 처음부터 해왔죠. 이 사람들이 가는 길로 많은 암호화폐들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수많은 금융기관들이 따라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길은 파이코인으로 통하는데 먼저 그 이제 트렌드를 보게 되면 이렇게 돼요. 앞으로는 제로 클릭 상태가 온다라는 거죠. 검색을 가지고 인기가 있다 없다 하는데 검색 수가 자꾸 줄어든다는 거죠. 가만히 보니까 왜 그런가 봤더니 인공지능에서 그냥 답을 그냥 찾아본다. 소비자가 찾아 헤매는 것이 줄어드는 클릭이 점점 줄어든다라는 거죠. 우리가 검색이라는 것은 무엇을 찾아 헤맬 때잖아요. 근데 인공지능이 만들어 준 것을 쓴다라는 거죠. 그러다가 이런 게 이제 되다가 보니까 이게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가상이 하도 많이 나오게 되니까 처음에는 뭐 인공지능으로 뭐 음악을 만들어도 와 좋으네, 인공지능이 그림을 만들어도 와 좋으네. 그런데 뭐 길 가다가 이제 뭐 탑이라든가 이런 조형물 봐보세요. 석공들이 손으로 쪄서 만든 거랑 기계로 만든 거랑은 그냥 정례미가 확 달라지죠. 그런 것처럼 근본이즘이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2026년 트렌드에 보니까. 그렇죠. 근본이즘. 먹고 사니즘 시절에는 뭐 컴퓨터도 좋고 가짜도 좋고 봇도 좋고 다 좋은데 먹고 사니즘이 이제 IT로 인해서 인공지능에 의해서 로봇에 의해서 많이 가니까 근본을 구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근본이즘이 등장하게 된다. 당장 이제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AX 조직은 인공지능 때문에 조직 구성과 틀이 다 바뀌고 있다라는 거죠. 한국이 벌써 이미 50몇 %가 인공지능을 쓰니까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쓰면서 예전에는 뭐 마케팅부, 영업부, 마케팅부, 영업부, 홍보부, 뭐 자금부 뭐 이런 것들이 있었었는데 업무 협력 부서가 가령 뭐를 해야 된다. 그럼 마케팅 팀하고 영업팀, 뭐 홍보팀 이렇게 하는데 이제는 어떤 태스크 포스를 만들어도 그 조직 구성과 틀이 다 바뀌는 그런 것이 인공 AX 조직이라는 건데 이게 뭐냐? 우리는 오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느끼고 생각하고 오감, 육감 이런 게 있잖아요. 감각기관에 의지하잖아요. 그런데 인공지능이 생기고 난 다음에 근본이즘이 되면서 말로는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데 어떤 느낌, 분위기 이걸 feel economy라
fee economy 앞으로는 의사결정이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fee economy 이게 이런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금융이나 뭐 의사들이나 뭐 옛날에 법률가들이나 소위 전문가라는 사람들은 전문가들 용어를 만들어서 쓰죠. 용어를. 그러면 그 세계가 아닌 사람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죠. 그러면 인간은 감각으로 포착을 해야 되는데 이 감각에서 헷갈리니까 암호화폐도 처음에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암호화폐라는 말을 쓰니까 이제 각국의 그 권력자들은 굳이 암호화폐라는 말을 안 썼죠. 암호화된 자산이다 그랬죠. 가상 자산이라고 그랬죠. 그저 뭐 크립토 커런시라고 쓰긴 쓰지만 사설 언론에서 쓰기는 쓰지만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은 암호화폐라는 말을 안 하는 거죠. 그러면서도 화폐처럼 사용하고 화폐처럼 돈 벌 생각을 하는 거죠. 뭐죠? 감각에서 느낌이죠. 그걸 feel economy라고 하는 거죠. 비트코인이 이렇게 해서 feel economy로 이게 뭔지는 모르지만 돈 되더라 하면서 확 달라붙었죠. 근데 지금 feel economy로 생각해 보니까 이게 더 이상 그렇게 올라가는 게 안 될 것 같거든요. 왜? 감각기관으로 다 이제 그러니까 기관이 인지하고 처음에는 감각으로 시작이 되죠. 감각으로 시작이 되죠. 초창기에는 feel로 시작하고 그 다음에 감각이 되고 감각이 들어가게 되면 일반인들이 붙는 거거든요. 거기서부터는. feel일 때는 또라이들이나 천재들이나 촉이 좋은 사람이 붙지만 감각기관이 들어가면 일반인들이 붙으니까 대중화가 되죠. 여기서 펌프 해갖고 뭐 이런 뉴스 저런 뉴스 막 재료가 나오죠. 그런데 여기서 앞으로 더 갈 것인가 못 갈 것인가는 감각기관에 속으면 안 되죠. 필이죠. 레디 핑크 회장도 비트코인 좀 팔고 스트레티지도 지금 뭐 이제 자기 변명 단계에 들어갔고 이제는 감각기관에 이해하지 않게 되죠. 이런 거 그러니까 아주 초창기와 어느 정도 후반기에 가게 되면 인간의 느낌이 가장 중요하다. 이거를 feel economy라는 말로 했더라고요. 맞는 말 같아요. 그리고서 이제 레디코어 세대, MZ 세대. 뭐 저희 집 아이들만 해도 여행을 가면 뭐 어디에 전부 이 스케줄을 다 잡잖아요. 스케줄을 다 체크리스트를 쫙 만들죠. 이거 했고 이거 했고 이거 했고. 근데 뭐 우리 때는 안 그랬죠. 안 그랬죠. 그때 상황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다 준비해 갖고 MZ세대들이 그렇게 살아왔다라는 거죠. 인간의 기계적인 확률을 굉장히 높이는 거죠. 그게 굉장히 효율적이라고 여태까지는 생각을 했고 저희 집 아이들도 지네 엄마나 아빠 보면 답답한 거죠. 계획 없이 사는 사람들처럼 보이죠. 왜 그러냐면 계획 없이 사는 것 같지만 과거 현재 미래를 관통하면서 보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렇게도 해봤고 이렇게도 해봤고 근데 MZ세대는 레디코어 세대다. 인공지능이 나오면서 이게 더 심해졌다. 그렇지만 그것도 바뀔 것이다. 가령 예를 들어서 1세대 가구였잖아요. 1세대 가구에서 이제 1.5세대 가구로 바뀌기 시작한다라는 이미 그렇게 됐다라는 거죠. 분리된 개인에서 연결점을 찾아 나서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1인 가구 시대였잖아요. 근데 1인 가구로 살아가 보니까 이게 자기 삶에 뭔가 좀 도움이 될 줄 알았는데 아니라는 거죠. 허전하다라는 거죠. 손해보는 게 더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분리된 개인에서 가족이건 소속이건 어떤 연결점을 찾아 나가는 그래서 1.5 가구 이런 것도 루프가 이제 고리라는 뜻인데 새로운 고리를 찾는 거죠. 그건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이렇게 바뀐다라는 거죠. 프라이스 디코딩은 가격을 보면 싸네, 비싸네, 이거 무슨 사기꾼 아니야? 와, 이거 득템했네. 이렇게 가격을 디코딩이 이제 해부하다, 분석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이거를
뭐 인공지능이나 어디나 해가지고 이 프라이스 디코딩을 그러니까 꼭 어떤 숫자뿐만 아니라 그 가치, 다른 사람한테는 가치가 없더라도 자기한테는 가치가 있는 경우 있잖아요. 우리 아버지 이런 거 좋아해. 뭐 이런 거. 우리 엄마 이런 거 좋아해. 누구한테 선물할 때도 다르다라는 거죠. 이런 걸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꼭 1대1로 이렇게 대응하는 건 아니지만 세상은 자꾸 변해가고 자기가 갖고 있는 것으로 세상을 살아보니까 자꾸 경쟁력이 없고 누구나 인공지능하고 경쟁력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만든 놈도 없어. 그러니까 건강지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답, 자기가 알고 있는 답으로 세상을 살다가 보니까 뭐가 잘 안 돼. 그래서 옛날에는 스승들을 찾아 나섰어. 어른들한테 물어봤어. 요즘은 그거 안 해. 인공지능에 물어봐. 인공지능에 물어보면 전부 다 기계적인 확률로만 나와. 반면에 그렇지만 설사 그렇다고 해도 라고 조건이 꼭 붙어. 절대적인 답이 안 나와. 이런 모든 것이 건강지능 쪽으로 자기 자신의 내적인 힘을 찾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다가 보니까 이게 어떤 게 장기적으로 쭉 이 메가 트렌드라는 게 없다라는 거죠. 이렇게 오래 가는 게 계속 바뀐다라는 거죠. 픽셀이라는 게 조각이거든요. 화면도 이게 이 조각들이 다 붙은 거고. 조각이죠. 어떤 조각. 카메라 몇 소자 이런 소자. 예, 소자가 픽셀이죠. 쉽게 픽셀 라이프. 순간순간. 이제 그러다가 보니까 이게 휴먼 인 더 루프라는 것으로 결론이 앞으로 나더라고요. 파이코인이 처음부터 휴먼 인 더 루프를 지향했어요. 휴먼 인 더 루프가 뭐냐면요. 이게 핵심인데 앞으로 인간과 컴퓨터의 결합에서 휴먼 인 더 루프가 생기는데 휴먼 인 더 루프란 무엇인가? 이렇게 이제 아펜이라는 데서 올린 거를 중간만 말씀드리면 AI 전문가가 그러니까 AI와 인간의 결합이에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있는데 이 데이터가 신뢰도가 있는지 없는지 인공지능은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구글이건 아마존이건 뭐 어디건 이게 전부 봇과 가짜와 1인 다수 계정으로 만드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 데이터가 별로 효과가 없는 거야. 답이 꼭 정답이 안 나와. 정답 근사치에도 안 가. 이 사람들이 요번에 한 게 휴먼 인 더 루프예요. 여기 Additional AI Integration in PyKYC가 여기에도 나오는데 인공지능이 다 하고 그 다음에 검증인들이 형님 내가 보니까 이거 100%는 아니고 이거 99.9%밖에 안 됩니다. 0.1%는 조금 이상한데요. 이러면서 결제를 올리면 인간이 보고 야 그거 맞아. 이거 맞네. 너 귀신 훌륭하구나. 맞아. 이거 아니야. 이거는 최종 결정은 인간이 한다라는 거죠. 이게 휴먼 인더 루프거든요. 이거를 초창기부터 파이가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전부 뭐 AI가 어쩌고 저쩌고 트렌드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 데가 휴먼 인더 루프로 간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를 통하는 것처럼 모든 암호화폐는 그래도 화폐로 쓰이려면 파이코인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 이게 휴먼 인더 루프인데 데이터를 검증한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데이터의 품질 관리가 여태까지는 안 된다라는 거죠. 적절한 데이터 작업자도 없었고 그 데이터를 작업 설계를 해도 데이터 자체가 비효율적이니까 안 되고 결론적으로 인공지능 모델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가 필요한데 그 데이터를 만드는 핵심 요소는 사람인데
봇이 만들고 로봇이 만들고 다수 계정을 만들고 복수 계정을 만들어 가지고 하니까 이게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처음부터 휴먼 인더 루프에 기반해서 인간과 컴퓨터의 결합으로 KYC를 시작을 했고, 이것이 나중에 KYB에도 가고, 이것이 파이 생태계 내에서 만들어지는 모든 데이터에 이제 들어가겠죠. 데이터를 가지고 무엇을 하는 과정을 가장 효율성을 높이는 게 바로 휴먼 인더 루프인데, 이 휴먼 인더 루프를 이제 막 해야 된다고 난리를 치기는데 파이는 6년 전부터 했다라는 거죠. 모든 길은 암호화폐가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 트렌드 코리아 2026년 거 읽어보다가 보니까 재밌네. 요즘 이제 파이에서 올리는 AI와 똑같네. 그래서 영상 같이 공유합니다. 감사합니다.